안녕하세요. 미주시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12월 29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을 지키고 있는 미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보내드리는 미존 방송은요, 2023년 마지막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가 될 것 같습니다. 내일부터는 주말이잖아요. 제가 주말 동안도 특별 방송을 준비해 놓긴 했습니다. 하지만 다음으로 보내드리는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는 아마도 2024년 1월 2일 혹은 3일 날 다시 게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2023년 한 해 동안 보내주신 성원과 관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023년 1년 동안 미국 주식으로 은퇴하기 유튜브 채널, 그리고 또한 개인적으로는 2023년 들어서 미존 멤버십을 시작했는데요. 올 한 해 동안 미존 멤버십에 가입해 주시고 많은 관심을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한 가지가 더 있죠. 제가 시킹알파의 아시아 총괄 대표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올 한 해 동안도 정말 많은 분들께서 시킹알파 프리미엄 멤버십 가입해 주시고 또 많은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요, 시킹알파 본사에서 굉장히 일 잘하는 사람으로 좋은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여러분들의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했던 일인데요. 세 가지 일 모두 여러분들 덕분에 성공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2023년의 마지막 방송이니만큼 그동안 한 번도 꺼내지 않았던 이야기를 잠깐 해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최근에 이제 미준 방송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멤버십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시킹알파 총괄 대표라는 타이틀을 달고 시킹알파 멤버십도 열심히 팔고 있습니다. 저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좀 돈에 눈이 먼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저는 2년 전까지는 호텔에서 총지배인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팬데믹 때문에 유튜버라는 타이틀을 달게 됐는데요. 2년 전에 이제 이 호텔리어라는 직함을 버리고 새롭게 전업 유튜버로 전향을 하면서 그때는 나름대로 자신이 있었습니다. 유튜버라는 타이틀을 가지고도 제가 사랑하는 가족과 행복하게 경제적으로 문제없이 잘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이다.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2022년 들어서 주식시장이 폭락을 하고요. 그동안 구독자가 계속해서 늘고 있었는데 구독자 수도 이제 증가를 멈추게 되고 클릭 수가 너무나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튜브만 가지고는 사실 예전의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없을 만큼 수입이 많이 줄었거든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한 가지 커다란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와이프랑 상의도 하면서 다시 호텔 총지배인으로 돌아가야 하는 거 아닌가, 유튜버로서 살아가기에는 수입이 너무 많이 줄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1년 전에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잠시 우울증 같은 것도 걸렸었고요. 그래서 유튜브를 한 15년 정도 할 거라고 여러분들께 약속드렸는데 중간에 포기를 해야 할 것 같은 이런 느낌도 들고 굉장히 힘든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러한 시기를 좀 모면하고자, 이런 위기를 타개하고자, 그래서 이제 시작한 게 미존 멤버십도 시작을 하고요. 또 시킹알파 멤버십 열심히 홍보하면서 부가적인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미존 채널 처음 만들면서 15년 동안 같이 하겠다, 이런 약속을 지키기 위한 저의 개인적인 노력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렇게 저희 개인적인 사정을 12월 마지막 날 방송에 여러분들께 전해드렸고요. 앞으로도 미존 방송뿐만 아니라 시킹알파 멤버십 그리고 미존 멤버십에도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12월 29일 2023년 마지막 방송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도 어제 미국 증시의 시황부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finbiz.com에서 제공하는 S&P 500의 맵을 보시면요. 어제도 전반적으로 올라간 종목이 떨어진 종목에 비해서 훨씬 더 많았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미국 증시는 혼조세를 기록을 했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최근 들어서 좀 시가총액이 커다란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그렇게 긍정적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어제 같은 경우도 구글은 0.12% 떨어졌고요. 브로드컴이 마이너스 0.33, CRM이 마이너스 0.43으로 좋지가 않았고요. 마지막으로 결정적으로 테슬라를 보시면 3.16%나 급락을 하면서 미국 증시가 전반적으로 혼조세를 보였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어제 테슬라의 주가가 이렇게 많이 빠졌던 이유는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테슬라의 자체적인 문제라기보다는 두 가지의 경쟁 기업에 대한 호재가 발생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BYD라는 중국의 경쟁 기업이요. 이번에 고속도로에서 레벨 3 자율주행을 구현할 수 있는 컨디셔널 테스팅 라이센스를 획득했습니다. 따라서 BYD가 자율주행 쪽에 굉장히 좀 발전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BYD의 호재가 테슬라의 악재로 작용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한 가지 뉴스가 더 있었는데 중국의 스마트폰으로 유명한 샤오미라는 기업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제 샤오미가 테슬라를 경영하면서 첫 번째 전기차를 출시했다라는 소식도 전달이 됐습니다. 따라서 두 가지의 그 경쟁 기업의 호재가 발생하면서 테슬라의 주가가 하락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3대 지수의 주가 흐름을 보시면요. 다우존스는 0.14% 소폭으로 상승을 했고요. S&P 500은 거의 횡보를 했습니다. 0.04% 올라가는데 그쳤고요. 나스닥은 오히려 마이너스를 보이면서 0.03% 떨어졌습니다. 성장주들의 움직임을 보시면요. 가장 상승세가 도드라졌던 종목은 사운드 하운드 AI고요. 4.69% 올라갔습니다. ARM이 4.34% 상승했고요. 리벤트 코퍼레이션 플러스 3.69, 니오 플러스 3.63, LIT 배터리랑 전기차 관련된 ETF죠. 플러스 3.44, 리오토 플러스 3.08, 퍼시픽 바이오 플러스 2.68, AMD 플러스 1.84, SQM 플러스 1.54, 스노플레이크 1.27% 올라가면서 어제 가장 좋은 상승률을 기록한 성장 주식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반면 주가가 많이 떨어진 종목도 보이는데요. 버진 갤럭틱이 마이너스 5.93, 업스타트 마이너스 5.88, 테슬라 마이너스 3.16, 도세보 마이너스 2.95, 차지포인트 마이너스 2.42, wolfspeed 마이너스 2.24, 펠로톤 마이너스 1.72, 조비 에비에이션 마이너스 1.43, 루시드 마이너스 1.39%로 좋지 않은 주가의 흐름을 보였습니다. 다음은 미준 탑12의 성적입니다. 어제는 5종목 상승 그리고 7종목은 떨어졌는데요. 일단 상승한 종목은 팔란티어 0.52%, 마이크로소프트 플러스 0.32, 엔비디아 플러스 0.21, TSMC 플러스 0.05, 아마존 0.03% 소폭으로 상승했습니다. 떨어진 종목을 보시면요. 온세미가 마이너스 0.08 횡보를 했고요. 우버가 마이너스 0.2, 소파이 마이너스 0.39, 나비타스 마이너스 0.48, SMCI 마이너스 1.20, 인피니온 마이너스 1.35, 마지막으로 테슬라가 3.16% 떨어지면서 가장 좋지 않은 주가의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오늘은 가장 먼저 러셀 2000에 관련된 기사를 함께 읽어볼까 합니다. 어제 러셀 2000 지수는요, 오래간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0.38% 떨어지면서 최근에 이제 추세가 굉장히 좋았는데 잠깐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럴만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러셀 2000을 추종하는 IWM이라는 ETF가 있잖아요. 이 ETF의 모멘텀 페이지에 들어가서 잠깐 RSI 지수를 보여드릴 텐데요. 최근에 RSI 지수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어제 주가가 떨어지기 전에 무려 74.59라는 굉장히 높은 Relative Strength Index를 기록했거든요. 따라서 기술적으로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정도의 상승 추세를 최근에 보여왔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술적 분석에서 한 가지 긍정적인 모습이 보이는데요. 바로 이동 평균선의 모습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에 그래프가 여러 개 등장하는데요. 여기 등장하는 다양한 선들은 IWM, 즉 러셀 2000을 추종하는 ETF의 이동 평균선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중요한 선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50일 이평선 그리고 또 하나는 200일 이평선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요. 지금 현재 50일 이평선이 이 보라색이거든요. 최근 들어서 굉장히 빠르게 가파르게 상승을 하면서 여기에서 지금 200일 이평선 바로 밑에까지 올라왔습니다. 200일 이평선의 최근 주가 흐름은 181.14에 가 있고요. 50일 이동은 지금 180.19입니다. 따라서 조금만 더 50일 이평선이 상승을 하면 200일 이평선을 뚫고 지나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50일 이평선이 200일 이평선 아래쪽에 있다가 뚫고 넘어가는 이러한 현상을 전문 용어로 골든 크로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만약에 골든 크로스가 발생하게 되면요. 해당 주식 아니면 ETF가 당분간 굉장히 좋은 상승 추세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우리가 기술적으로 분석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당분간 러셀 2000의 상승 추세가 지속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세팅이 마련되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자, 따라서 오늘은 러셀 2000 지수에 대한 기사 하나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셀 2000 지수가 사상 최고의 12월을 기록 중이다. 역사적으로 가장 좋은 추세가 발견되고 있는 것이 바로 소형주입니다. 자, 소형주가 모여있는 러셀 2000은요, 역사상 최고의 12월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또한 2000년 2월 이후에 대형주 대비 최고의 한 달을 향해 달려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대형주 대비는 뭐냐면요, S&P 500을 얘기합니다. 미국 주식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 중에서 시가총액 기준으로 500대 기업을 모아놓은 게 S&P 500이잖아요. 따라서 S&P 500에 비해서 지금 현재 소형주가 모여있는 러셀 2000이 훨씬 더 좋은 상승 추세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올해 내내 부진했던 실적에서 갑작스럽게 반전된 것이다. 따라서 올해 2023년 사실 미국 증시를 이끌어왔던 것은 메가테크 기업이잖아요. 따라서 상대적으로 소형주가 모여있는 러셀 2000은 굉장히 소외됐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몇 달 동안 러셀 2000이 신나게 달리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다우존스 마켓 데이터에 따르면요, 러셀 3000 지수에서 시가총액 기준으로 가장 작은 2000개 기업으로 구성된 러셀 2000 RUT는요, 이번 달 무려 13.7%나 상승을 했습니다. 따라서 사상 최고의 12월을 향해서 순항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고요. 이달 들어서 12월 들어서 현재까지 S&P 500은요, 4.9% 상승하는 데 그쳤습니다. 따라서 지금 시장 평균은 4.9% 올라갔는데 러셀 2000은 13.7%나 상승했기 때문에 굉장히 추세가 좋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한 거죠. 따라서 소형주 지수 러셀 2000은 대형주 벤치마크인 S&P 500을 대비해서 무려 8.8%포인트나 상승을 하면서 2000년 2월 이후에 가장 큰 폭의 상승률 차이를 기록하고 있다. 자, 바로 이 그래프입니다. 보시면 지금 여기에 와 있는데요. 과거 2000년에 러셀 2000이 S&P 500보다 상승률이 좋았던 적이 있고요. 그 이후에 이렇게까지 러셀 2000이 달렸던 적이 없다. S&P 500에 비해서 성과가 좋았던 적이 없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러셀 2000 지수의 12월 랠리는요, 대형주 지수에 크게 뒤처져 있던 올해 초 추세가 반전된 것을 보여준다. 연말 랠리에도 불구하고 러셀 2000 지수는 2023년 현재까지 16.7% 상승하는 데 그쳤습니다. 같은 기간에 S&P 500은 24.8% 상승했고요. 더욱이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44.5%나 상승했거든요. 따라서 12월 동안 굉장히 좀 신나게 달리면서 지금 약간 기술적인 조정까지 받고 있잖아요. 아까 보신 것처럼 RSI 지수가 무려 74 이상까지 올라간 상황입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조정은 가능하지만 현재 1월부터 지금까지 보면 16.7% 올라가는 데 그쳤기 때문에 한동안 좋은 추세가 발견될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만약에 앞에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50일 이평선이 200일 이평선을 뚫고 지나가는 골든 크로스가 발생하게 되면 더더욱 앞으로 전망이 좋은 것이 소형주가 몰려있는 러셀 2000이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는 한국 분들이 가장 사랑하는 ETF QQQ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QQQ는요, 나스닥 100을 추종하는 ETF입니다. 나스닥 100 지수는요,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수많은 기업들 중에 시가총액 기준으로 100대 기업을 묶어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중에 금융주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순수한 테크 기업이 주를 이루는 테크 중심의 지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나스닥 100 지수의 수익률 통계를 살펴보면요, 우리가 소중한 투자 교훈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함께 이 이야기를 살펴보시죠. 올해 나스닥 100 지수는요, 무려 50% 이상 상승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좀 화면을 캡처해 놨는데요. YTD로, 즉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나스닥 100 지수는요, 무려 55.59%나 폭등을 해버렸습니다. 1년 만에 55% 상승은 정말 대단한 추세죠. 따라서 역대급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나스닥 100이다.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올해 이렇게 QQQ의 상승이 도드라졌던 이유는 크게 두 가지죠. 첫 번째는요, 인공지능입니다. 인공지능의 도움으로 인해서 매그니피선트 7 종목이 올해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이 첫 번째 이유.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작년에 나스닥이 무려 32% 폭락한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작년에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반등할 수 있는 이유가 있었고요. 두 번째로 굉장히 커다란 호재, 즉 인공지능이 활성화되면서 힘을 받았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죠. 하지만 실제로 2022년 초 이후에 주가 수익률을 보면요, 약간의 플러스에 불과합니다. 그 얘기는요, 작년
작년에 너무나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엄청나게 올라간 것 같지만 2년 전과 비교를 해보면 거의 비슷한 상태까지 올라온 거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죠. 그리고 이 차트를 보면서 제가 한 가지 떠오른 것이 있습니다. 어제 방송을 보신 분들께서는 기억하실 텐데요. 차트 전문가가 얘기하기를 엔비디아가 급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요. 지금 현재 엔비디아의 주가 차트를 보니까 컵 앤 핸들이 형성돼 있다. 여기 보시면 컵이 있고요. 여기 손잡이가 있잖아요. 이러한 주가 차트가 발생되면 향후에 여기 이제 저항선이 있는데 이 저항선을 뚫고 나가면서 급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자, 그런데 나스닥 차트를 보면요. 정확하게 비슷한 패턴이 발견이 됩니다. 여기 컵의 모습이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핸들이 있는데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는요. 핸들이 이미 전고점을 돌파해서 계속해서 위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따라서 QQQ의 주가 차트도 굉장히 긍정적이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메가테크 기업이 집중된 나스닥 100 지수에서 큰 폭의 상승이 꽤 오랫동안 지속된 것도 사실이다. 자, 과거의 역사가 나옵니다. 2013년 이후에 나스닥 100의 연간 수익률을 보고 계신데요. 정말 엄청납니다. 11년 동안 주가가 떨어진 적이 단 한 번밖에 없었습니다. 작년이죠. 32.4% 하락한 적이 있고요. 그 밖에 다른 해의 수익률을 보시면요. 2013년은 무려 36.6%, 2017년에 33%, 2019년에 39.5, 2020년에 48.9,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55%를 넘어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정리를 좀 해보면요. 나스닥 100은 지난 7년 중에 5년 동안 무려 25% 이상의 수익을 기록했고요. 7년 중에 4년은요, 30%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1년 중에 8년은 어느 방향이든 두 자릿수 이상의 움직임을 보였다. 그리고 이제 한 번 빼고는 다 올라간 거죠. 따라서 11년 중에 8년 이상은 지금 두 자릿수로 움직이는 건 굉장히 변동성이 크다. 이렇게 지금 정의를 내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나스닥은 다른 주식시장보다 더 큰 폭의 하락과 상승을 반복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담이 크지 않으면 QQQ에 투자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다음 밑에 보시면요. 나스닥 100, S&P 500, 러셀 2000의 수익률 사이클을 우리가 좀 비교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1986년부터 1990년이 나와 있는데요. 나스닥 100이 52% 올라가는데 그쳤는데 S&P 500은 무려 86%나 상승을 했죠. 그리고 나서 1991년부터 1999년 그 유명한 닷컴 버블이 형성되는 시기입니다. 인터넷 혁명 때문에 이제 기술주가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죠. 자, 그때 나스닥 100은요. 10년도 되지 않은 시간 동안 무려 1749%나 상승을 했습니다. 반면 S&P 500은 442%는 올라가는데 그쳤고요. 자, 그리고 나서 너무나 많이 올라간 주가가 폭락을 하죠. 이게 그 유명한 닷컴 버블의 붕괴잖아요. 2000년부터 2011년 동안 지금 마이너스 36% 잃어버린 10년이 발견이 됩니다. 자, 그리고 2012년부터 현재까지 나스닥 100은요. 733%나 급등을 했고요. 반면 시장 평균 S&P 500은 371% 올라가는데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리를 해보면요. 1990년대 수익률은 정말 대단했죠. 닷컴 버블이 점점 더 커지면서 1991년부터 1999년까지 연간 38%라는 무서운 수익률을 기록한 것이 나스닥 100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인공지능에 베팅을 하면서 기대하는 모습이 바로 이거잖아요. 지금부터 혹시 인터넷 혁명이 가속화될 때 그때의 주가 상승, 즉 연간 38%에 가까운 이러한 수익률이 다시 한번 재현될 수 있을지 우리가 좀 기대감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이제 부정적인 부분은요. 이렇게 미친 상승세의 반대편에는 83%의 폭락이 있었다. 닷컴 버블의 붕괴가 있었죠. 그리고 2000년부터 2013년까지 마이너스 수익률과 함께 거품이 빠진 기간이 존재한다.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좀 대비해야 되는 가장 커다란 투자의 리스크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의 10년 동안 40%에 가까운 연간 수익률에 대한 대가를 치르면서 나스닥 100 지수는 거의 10년 반 동안 아무데도 가지 못했다. 잃어버린 10년, 잃어버린 15년이 발견이 되는 거죠. 자, 그러고 나서 2012년부터 지금까지 연간 19%라는 엄청난 수익률을 올리고 있는 것이 나스닥 100입니다. 따라서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혹시 향후 10년 동안 이제 주식시장이 폭락하고 아무데도 못 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걱정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나스닥 100에 대한 집중도 그리고 이 기간 동안 해당 주식이 기록한 엄청난 수익률에 대해서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합니다. S&P 500에서
시장에서 상위 10개 종목이 지수의 30%를 차지하는데요. 나스닥 100에서는 무려 10대 종목이 시가총액의 50%를 차지합니다. 따라서 엄청나게 적은 수의 기업에 의존을 하고 있는 것이 나스닥 100이다. 이렇게 부정적인 측면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글을 쓴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앞으로 평균 회귀가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는 주장에 공감을 한다. 평균 회귀라는 것은요, 지나치게 올라가거나 떨어지면 결국 평균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주가가 떨어졌을 때는 주식을 사야 된다. 그리고 주가가 너무나 올라갔을 때는 주식을 팔아야 된다. 이러한 이론이 성립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매년 20% 가까운 수익률이 영원히 지속되기를 기대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언제 이러한 상승장이 끝나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거죠. 자, 금세기 나스닥 수익률은요, 2022년과 2023년 수익률을 합친 것과 비슷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좀 그 기간을 넓혀서 2000년부터 지금까지 보면요, 사실상 많이 올라간 건 아니라는 거죠. 2000년대 초반부터 지금까지 나스닥 100 지수는요, 연간 6.4% 상승하는 데 그쳤습니다. 따라서 조금 넓게 보면 지나친 상승장으로 정의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라는 거죠. 다시 얘기하지만 성과를 측정할 때는 전체적인 주기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상승장이 이제 끝날 것이다. 이렇게 단언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자, 글쓴이는 얘기합니다. 미래 시장 수익률을 예측하는 능력에는 자신이 없다. 왜냐하면 주식시장에는요, 너무나 많은 변수가 작용하기 때문이죠. 다만 한 가지 확신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나스닥 100에 투자하는 투자자는, 즉 메가테크 기업 위주로 투자하는 사람들은요, 지수에 포함된 종목의 집중도 그리고 유형으로 인해서 수익률 측면에서 전체 주식시장보다 고점과 저점이 더 높을 것이다라는 생각에는 확신이 있다. 따라서 굉장히 커다란 리스크를 안고 투자하는 것이 나스닥 100이다. 그리고 상승 추세도 시장의 평균보다 훨씬 높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큰 수익을 얻고 싶다면 큰 손실을 감수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과연 이번 상승장은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지, 우리가 지금 기대하는 것은요, 비록 과거 10년 동안 신나게 달려온 것이 나스닥 100입니다. 아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과거 11년 동안 딱 작년 한 해를 제외하고는 다 상승 추세를 발견했고요. 그리고 또한 30% 이상 올라가는 해가 너무나 많았잖아요. 따라서 과거 10년간 굉장한 추세를 보여줬던 것이 나스닥 100인 것은 사실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성장 동력이 있잖아요. 바로 인공지능이죠.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의 수많은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까지 나스닥 100의 상승은 끝나지 않았다. 이렇게 기대를 하면서 계속 투자를 진행하는 것이 저의 입장이다. 이렇게 마무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는 어제 테슬라 주가가 3% 이상 떨어지는데 일조했던 중국 샤오미 관련된 기사입니다. 과연 테슬라 주주 입장에서 걱정할 만한 내용이 들어있는지 기사를 직접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유명한 중국 기업 샤오미가 목요일 날 첫 번째 전기 자동차를 공개했습니다. 샤오미는요, 전기자동차 시장의 상위권 경쟁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테슬라에서 영감을 받았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어떠한 부분인지 한번 살펴보시죠. 샤오미의 설립자 레이준이 등장하는데요. 레이준은 한 행사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SU7이라는 이름의 전기자동차가 테슬라와 마찬가지로 주조 공법으로 차체를 제작할 것이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테슬라가 다른 기업에 비해서 마진이 굉장히 높은 이유 중에 하나는요, 차체를 이렇게 주조 공법으로 찍어냅니다. 주조를 해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파트를 만들어서 결합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따라서 굉장히 효율적인 제작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테슬라인데요. 이러한 주조 공법을 따라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밖에도 엔비디아라든지 퀄컴, 보시아 같은 공급업체의 부품을 사용할 것이다. 세계 최고의 테크 기업들과 힘을 합쳐서 굉장히 좋은 전기차를 만들어내겠다. 이러한 야망을 가지고 있는 거죠. 레이준은 샤오미의 자동차 목표는 포르쉐 혹은 테슬라에 피척할 수 있는 꿈의 자동차를 만드는 것이다 라며 지금 굉장히 좀 야망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샤오미는 SU7의 가격을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번 충전으로 최대 668km를 주행할 수 있는 후륜 구동, 그리고 최대 800km를 주행할 수 있는 사륜 구동 차량의 두 가지 모델을 출시할 것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샤오미의 전기자동차 출시 계획은 2021년에 처음으로 윤곽이 드러났고요. 샤오미는 이를 위해서 100억 달러 정도를 투자할 것으로 밝힌 바가 있습니다. 자, 스마트폰 제조업체 그리고 전기차의 크로스오버는 이제 전혀 다른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이 이제 비즈니스를 바꿔서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게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 이 조합에 베팅하는 회사는 샤오미뿐만이 아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요. 중국 전기차 제조업체 니오는요. 올해 초에 스마트폰과 자동차 기술의 더 나은 통합에 대한 소비자의 욕구를 반영하면서 자체 스마트폰을 출시한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니오가 스마트폰을 출시하는데 이제 스마트폰 기업인 샤오미가 전기 자동차를 못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지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어쨌든 샤오미의 전기 자동차 진출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과연 이 전기 자동차라는 게 이렇게 쉽게 만들 수 있는 것인가? 아무나 이렇게 들어가서 이 스마트폰을 만들던 기업이 만들 수 있는 것이 전기 자동차인가? 관심을 가지고 이들의 향후의 실적이라든지 진행 사항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도 테슬라 관련된 소식이고요. 테슬라가 내년에 주가가 50%나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거기에는 세 가지의 동력이 도움을 줄 것이다. 이러한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월가에서 가장 커다란 테슬라의 불이라는 것은 이제 강세론자를 얘기하죠. 자, 테슬라를 원래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전문가가 내년에 대한 생각을 공식적으로 내놓았다고 합니다. 자, 주인공의 이름입니다. 모간 스탠리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담 조나스고요. 아담 조나스는요, 2024년을 또 한 번의 변동성이 굉장히 크고 특이한 해다. 이렇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특이한 해라고 얘기한 이유가 설명되고 있는데요. 자동차가 아니라 다른 것들에 의해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테슬라는요, 내년에 새로운 대량 생산 제품이 없다라고 합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요, 월가의 추정에 따르면 새롭게 출시된 사이버 트럭은 10만 대 미만이 출하될 것이다. 따라서 사이버 트럭이 굉장히 좀 커다란 성장 동력으로 작용하기에는 아직까지 좀 미미하다. 생산 대수가 많지 않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죠. 게다가 테슬라의 시장 점유율을 깎아내리려는 전기차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따라서 다시 얘기하면요, 내년에 전기차 판매는 그렇게 기대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부정적으로도 해석이 가능한 거죠. 따라서 굉장히 비관적으로 들리지만 자동차 그리고 전기차 펀더멘탈이 항상 테슬라 주식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화요일 저녁에 발표된 리서치 보고서에서 아담 조나스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12개월 전에 테슬라의 2024년 주당 순이익 추정치가 1년 동안 50% 가까이 하향 조정될 것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었다면 과연 주가가 이렇게 2023년 한 해 동안 2배 이상 가까이 오를 거라고 예측할 수 있었을까? 이렇게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났죠. 그래서 어닝에 대한 전망은 50% 가까이 떨어졌는데 주가는 100% 올라가는 굉장히 특이한 현상이 발견이 된 것이 2023년입니다. 따라서 다른 요인들도 테슬라의 주가를 견인할 수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된 거죠. 자, 먼저 조나스에 따르면요, 2024년에 반복적이고 위험하며 매력적이지도 않은 작업을 완료하도록 설계되고 있는 테슬라의 로봇 옵티머스를 주시하라. 이게 첫 번째 성장 동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자율주행 기능을 훈련하는 데 사용하는 테슬라의 도조 컴퓨팅. 이게 이제 슈퍼컴퓨터죠. 자, 그런데 이 슈퍼컴퓨터가 자동차 이외에 다른 최종 시장에서 활용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이 얘기가 뭔지 궁금한데요. 조나스의 의견에 따르면 아마존 웹 서비스가 아마존 전체 영업이익의 70%를 차지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테슬라에서도 작용할 수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아마존의 AWS 클라우드 서비스는 원래 자체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든 상품이었습니다. 따라서 외부용으로 만든 게 아니라는 거죠. 원래는 아마존닷컴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만든 서비스, 클라우드 서비스가 AWS인데 나중에 이거를 외부에 공개하고 따라서 다른 기업에 판매하면서 엄청난 이익을 만들게 되죠. 따라서 테슬라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지금 현재 도조 컴퓨팅, 슈퍼컴퓨터는요, 테슬라가 자체적으로 자율주행 기능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만든 시스템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거를 나중에는 다른 기업에 판매하기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세 번째 성장 동력으로 넘어갑니다. 테슬라가 다른 자동차 메이커의 배터리 그리고 자율주행 기술을 공급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론 머스크는요, 지난 7월 달에 한 대형 자동차 제조업체가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 라이센스를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암시를 던진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다가오는 미래에는요, 테슬라가 만드는 배터리 그리고 자율주행 기술을 다른 기업에 판매하면서 추가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수 있다. 추가적인 매출과 순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첫 번째 로봇의 발전, 두 번째는 새로운 AI 사업, 세 번째 자율주행 라이선스 계약, 이렇게 세 가지가요, 향후에 주가를 견인할 수 있는 세 가지 요소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담 조나스는요, 이 세 가지가 모두 2024년에 실현될 것이다. 이렇게 낙관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목표 주가를 380달러를 줬는데요.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주가가 253달러거든요. 따라서 향후에 1년 내에 50% 이상 급등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 테슬라의 주가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구체적으로 목표 주가를 만든 과정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740만 대 정도의 자동차를 판매할 수 있는 것이 테슬라의 잠재력이다. 이렇게 예상을 한다라고 나와 있고요. 만약에 740만 대 정도를 2030년에 판매할 수 있다면 지금 현재 자동차 사업의 가치는 주당 86달러 정도로 평가가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자율주행 로보택시의 가치는 82달러 정도를 책정하고 있고요. 거기에 테슬라 운전자에게 판매되는 자율주행 기술, 소프트웨어 사업의 가치는 115달러다. 자, 그리고 조나스는요, 태양열 지붕 그리고 배터리 저장 장치를 포함하는 테슬라의 에너집 사업도 한 주당 48달러 정도의 가치가 있다라고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가치는 자동차 보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술을 판매하는 것으로 구성이 되고 있고요. 따라서 아담 조나스의 의견은요, 여러 가지 자동차를 제외하고도 굉장히 많은 비즈니스 모델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주가 상승을 도모할 수 있는 것이 테슬라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저도 이제 100% 공감하는 내용이긴 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좀 덧붙이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내년에 이렇게 뭐 AI 산업이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자율주행 라이센스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추가적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요, 실적이 뒷받침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내년에 전기자동차 판매가 막 주춤하면서 성장률이, 그러니까 자동차 판매 대수가 올해에 비해서 뭐 20%도 되지 않는 굉장히 초라한 실적을 올리게 되면요, 이렇게 많은 잠재력이 남아 있다라고 해도 주가가 상승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내년에 전기자동차가 잘 판매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로봇이라든지 AI라든지 자율주행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가게 되면 추가적으로 주가가 급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는 아주 오래간만에 엔비디아의 대중국 수출 규제에 대한 업데이트 소식입니다. 엔비디아가 중국의 고객들에게 저성능 버전의 게이밍 칩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이러한 기사 내용인데요. 어떠한 새로운 칩이 출시가 됐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엔비디아는 미국 정부가 중국에서 판매할 수 있는 제품에 대한 제한을 다시 한번 강화한 이후에 중국에서 비디오 게이머를 위한 최고의 그래픽 제품의 저성능 버전을 판매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최고의 그래픽 제품이 바로 지포스죠. 자, 지포스 같은 경우는 전 세계 지금 GPU 시장의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최고의 게이밍용 GPU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번에 중국의 판매를 가능하기 위해서 저성능 버전을 새롭게 만들었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엔비디아의 중국 웹사이트에서 판매용으로 등록되어 있는 GTX 4090D 칩, 이게 그 주인공인데요. 이 새로운 칩은 다른 국가에서 판매되는 4090에 비해서 프로세싱 코어가 수가 10% 정도 적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속도 같은 게 한 10% 떨어진다. 이렇게 성능을 비교해 볼 수가 있겠죠. 엔비디아 대변인은 이메일을 통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지포스 RTX 4090D 칩은요, 미국 정부의 수출 통제를 준수하도록 설계되었다. 따라서 이번에 강화된 이 대중국 수출 규제에 부합되도록 설계를 바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중국 내 리테일점에서만 판매가 될 것이다. 다른 나라에서는 판매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젠순항 최고 경영자 CEO는요,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 수출에 부과한 규칙을 준수하는 중국용 시장 선도 제품 버전을 생산할 것이다. 이렇게 미리 예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 말에 대한 팔로우업을 했다. 얘기한 대로 실행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따라서 미국 정부에서 계속 규정을 강화하더라도 우리는 방법을 찾아내서 중국용 수출용 제품을 만들 것이다. 이렇게 지금 자신 있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판매하는 4090에 비해서 중국 모델은요, 인공지능 워크로드를 가속화하는 데 필요한 하위 장치가 더 적을 것이다. 이렇게 엔비디아가 얘기했습니다. 따라서 미국 정부에서 걱정하는 거는요, 이 GPU를 이용을 해서 인공지능을 확장시킬 것이다. 중국이 인공지능용으로 사용할 것이다. 이러한 것인데 이러한 우려는 좀 불식됐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한 거죠. 따라서 엔비디아가 중국 쪽에 수출이 막히면서 좀 매출이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을 했었는데요. 이러한 걱정은 어느 정도 잦아들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준비된 기사에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등장합니다. 기사의 제목을 보시면요, 인공지능은 아직 마이크로소프트 주가에 반영이 되지 않았다라는 내용입니다. 어떤 의견인지 한번 들어보시죠.
이 기사의 목소리는 웨드부시입니다. 웨드부시에 따르면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아이폰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아이폰을 출시하면서 엄청난 성장을 도모했던 것이 애플이잖아요. 따라서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만큼 대단한 성장 추세가 앞으로 발견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이죠. 이 기관, 즉 웨드부시는요, 최근에 인공지능 고객 조사를 했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인공지능 관련해서 여러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자, 그 결과 올해 초에 출시된 생성형 AI 기능인 코파일럿이 판도를 바꿀 수 있다. 따라서 수익이 엄청나게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목표 주가를요, 425달러에서 450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지금 현재 주가가 375달러 정도가 되거든요. 따라서 다가오는 1년 동안 20% 넘는 상승 추세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마이크로소프트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정리가 가능합니다. 웨드부시는요, 최고의 투자 종목 리스트가 있는데 여기에 마이크로소프트 주식을 계속해서 넣어놓고 있고요. 2024년까지 초과 수익, 즉 매수 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애널리스트 이름은 댄 아이브즈고요. 댄 아이브즈가 이끄는 애널리스트들은 AI가 향후 몇 년 동안 레드몬드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본사가 있는 곳이죠. 따라서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성장 궤도를 바꿀 것이다. 따라서 지금까지도 굉장히 커다란 성장을 일구었던 것이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잖아요. 근데 다가오는 미래에는 인공지능 때문에 클라우드 성장이 점점 더 가속화될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전망을 하는 거죠. 향후 3년 동안 마이크로소프트 설치 기반 중에 60% 이상이 기업용 그리고 상업용 AI 기능을 사용하게 될 것이다. 이게 지금 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않는 기업이 없을 정도잖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수많은 기업들 중에 무려 60%가 이 AI 기능을 설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인 전망을 하는 거죠. 실제로 이렇게 된다면 정말 마이크로소프트는요, 엄청나게 많은 추가 수익을 올릴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1인당 부과하는 금액이 무려 $30잖아요. 따라서 이쪽이 가장 커다란 전망의 핵심 키포인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웨드부시는 향후 3개월에서 6개월에 걸쳐서 가격이라든지 베타 고객, 사용 사례가 계속해서 공개되겠죠. 따라서 2025년 정도가 되면 AI 성장의 진정한 변곡점을 맞이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에 한 1, 2년 동안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제공하는 코파일럿이 많은 기업들한테 도입이 되면서 엄청나게 수익 구조, 매출 구조가 바뀔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 거죠. 아이브즈와 그의 팀은요, 코파일럿이 2025년까지 회사 수익에 250억 달러를 더 추가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클라우드 그리고 AI 성장의 다음 물결이 아마존 그리고 구글에 비해서도 더 강력한 클라우드 경쟁력을 갖춘 마이크로소프트의 이야기에 아직 주가가 반영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 이 AI 쪽에 가장 강력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마이크로소프트다. 아마존 그리고 구글에 비해서도 오히려 더 커다란 인공지능 수혜주가 마이크로소프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더욱이 아직까지 이렇게 엄청난 잠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에는 이러한 인공지능의 영향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또한 웨드부시는요, 구글, 아마존, 모라클, IBM, 세일즈포스 그리고 팔란티어 이런 종목들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들 기업들은 자체적으로 혹은 인수합병을 통해서 제품 포트폴리오 그리고 AI 기능을 공격적으로 구축하고 있다. 따라서 인공지능 수혜주에 이러한 기업들도 포함이 된다. 이렇게 마무리가 가능합니다. 2023년 12월 29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이것으로 2023년 보내드렸던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는 마지막 방송을 마쳤습니다. 앞에서 예고해드린 것처럼 이번 주말에는 특별 방송이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는 내년 1월 2일 혹은 1월 3일 날 제가 컨디션 봐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그리고 미주음 방송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고개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